자, 이번 시간은 조건 그리고 기한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특수한 형태의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약간 관념적인 거라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들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내용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일반 법률 행위는 그냥 이렇게 가죠. 유효이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아주 간단하게 처음 법률 행위 성립한 과정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든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은 그냥 무효,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소위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일단 무효 이래 봤었고요.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도 무효 이렇게 이제 간단해요. 무효가 나오고 한편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유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유효인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효인 법률 행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해제라고 해서 소급해서 무효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유효인 법률 행위와 관련한 쟁점. 자, 그런데 이 조건부 법률 행위 또 기한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일단은 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정의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해서 이건요 법률의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바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이거죠. 딸내미, 아들내미 공부 별로 안 하죠.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타이틀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에서 90점 다 넘기면은 청바지 하나 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구질구질한 얘기죠. 그래서 그냥 청바지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오케이 하게 되면 그게 증여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증여계약이 있게 되면은 증여하기로 한 사람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증여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적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애들이 들어 눕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채무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울고 불고 이렇게 갈 텐데 이 정지 조건 법률 행위는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에서 90점 이상 나오게 되면은 바로 청바지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이름하여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봐야지 어떻다 증여 의무가 발생할 건지 아닌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 법률 행위. 그래서 이 정지 조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자 바로 청바지를 사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아이가 90점 이상이 되게 되면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이름하여 장래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에 의한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그런 식이지. 너가 90점을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청바지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지. 그럼 오늘부터 중간고사 시험 봐서 90점 넘길 때까지 이자까지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러면 그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앞에서 장래효라고 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해지라고 하는 거, 장래 요소였고요. 마지막이,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부터 그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총 4가지가 장래예요. 다만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장래처럼 보이는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래요 파트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미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죠.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된 것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90점 넘게 되면은 지금, 청바지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엄마가 날짜를 계산을 잘못한 거고, 아이는 중간고사 성적이 90점이 넘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야? 그냥 이미 조건이 성취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다고, 근데 자기가 이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직 안 나온 줄 알고 90점 넘으면 청바지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90점 이상이 확정이 돼 있으면 이건 그냥 청바지를 하나 사주겠다라는 얘기와 똑같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 뭔 얘기냐면 사람 하나 죽여주게 되면 살인 청구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100만 원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불법 조건은 반사적 법률 행위라서 돈 안 받고 사람 죽이고 나서 나중에 100만 원 달라고 해봤자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는 전체가 뭐가 된다? 조건도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해서 일 없이 사람 죽이고 왔는데 100만 원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는 것은 아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라고 해서 자, 이번 시험에 중개사 중간고사에서 90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지금 청바지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85점밖에 안 나온 상태야. 이걸 우리가 불가능한 조건, 줄여서 불능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불능 조건에 있어서도 역시 어떻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일단은 키워드가 되는 것은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딱 한 가지. 여기서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요거 하나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뒤를 봐야 돼. 무효인 법률 행위인지 조건 없는 법률 행위인지 이게 이제 명제가 있다고 그대로 출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서 막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다. 즉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요거 하나 외우고 들어가야겠고요. 그 잡단 얘기.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나오면 청바지를 사주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애가 됐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다? 법적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이런 조건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것,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 등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옆집 짝꿍을 보니까 엄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청바지 한 대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 자기가 보기에 얘는 무조건 90점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야, 그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일단 요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정기해능 중에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자, 이 얘기서, 이 대응에서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그런 경우 있죠. 애들한테 핸드폰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짓을 한 거죠. 아주 지랄지랄 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사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야? 너 이번 시험에 지난번 시험보다 만약에 5점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다?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하고 일단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다? 이 사람은 증여를 받았으니까 핸드폰을 쓸 권리가 있다. 직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저거죠. 이때 만약에 5점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압수를 하겠다,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식의 계약, 이걸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점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장래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자, 조건이 성취가 되게 되면 자, 증여의 효력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기본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어떻다?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핸드폰을 압수를 할 수 있다. 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이것도 별 의미는 없는데 바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어떻다? 그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만약 5점 떨어지면 용돈 줬던 것 중에서 10,000원을 다시 뺏어내겠다. 이런 식의 개념. 자, 그 사이에 사용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도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은 해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이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 지난번 시험보다 자, 핸드폰을 주긴 줄 텐데, 사줄 텐데 좀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점 이상 떨어지게 되면 핸드폰 사용을 압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안 떨어졌어. 똑같은 점수를 유지했거나 올라버렸어. 이게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조건 없는 법률은 그냥 단순한 증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불법 조건이거나 또는 이제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이때는 해제 조건 법률행위에서 이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문제를 구성할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또는 뭘 가지고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냐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정기해능,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도 이슈 삼는 게 해제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라는 문제하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냐. 이걸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불법 조건 관련해서는 자,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정기해능. 이게 제일 어려워요. 누구나 다 외워. 근데 막상 시험 지문에 가게 되면 머리머리 읽어보시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없고 제일 뒤에 가서 체크하셔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인지 요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지문도 짧은데 이게 계속 맴맴 돌아요. 버벅이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 등은 처분할 수 있고요. 이런 조건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어떻다? 가능하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까. 이유는 상대방의 지위를 상당히 불안정하게 놓이는 거니까. 사줄 거면 사주고 해야지 뭘 또 뭐 시험에 뭐 떨어지면 안 주고 뭐 이렇게 복잡히 이렇게 해서 시험에 또 올라가면. 그래서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외우셔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기해능. 이거 외워놓고도 만만치가 않아. 뒤에 문제 보면서 바로 훈련하셔야 돼.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해능. 자, 이때 기성조건이 뭐라고요?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을 기성조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뭐라 부른다? 불능조건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정기해능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슈가 안 되는 게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서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에 의존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 1일 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거. 1월 1일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1월 1일은 무조건 오게 된다.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효력 발생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시기부 법률행위. 이에 대응해서 자,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갑이 죽습니까? 했을 때 어느 것을 외워야 갑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시기부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1월 1일 하는 것을 확정기한,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런 식의 얘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불확정기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팔 거 없어요. 팔 거 없어. 깊이 안 나와. 조건 기한에서 묶어서 한 문제고 앞에서 논의했던 정기해능 그거 가지고 거의 문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자,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무상으로 사용케 해주겠다. 이런 것을 바로 종기부 법률행위 또는 갑이 사망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사용케 해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종기부 법률행위. 해서 12월 31일이 오거나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용 권능 자체를 회수를 한다. 이런 식의 취지. 해서 앞에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와 지금 종기부 법률행위를 비교를 하게 되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갔었죠.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고 종기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라는 것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뭐라 부른다? 종기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이름하여 장래효. 그때부터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 또, 자, 종기부 법률행위라는 것도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뉘앙스상 공부를 하는 거지 별 쟁점은 되지 않고요. 자, 기한부 권리라고 하는 거 당연히 처분 또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한 개념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보통 대출 같은 거 할 때 항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중간에 잘 지급하지 않게 되면 전체 환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보통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내년 3월 1일을 변제기로 돈을 빌린 경우에 변제기 도래 전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기한의 이익.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중간에 이자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1년 후까지 내가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게 바로 채무자의 이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자, 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 있게 될 것이고요. 문제 구성할 때는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말장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갚지 않아도 될 권리, 이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정도 개념 되겠고, 자, 기한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 포기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이를 통해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시피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복권 당첨돼가지고 굳이 그 빚을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괄해서 갚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기한의 이익의 포기라는 개념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놓고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는 얘기. 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자 받아먹을 계산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다 갚아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 문제가 터지게 된다. 자신이 그만큼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출 약정을 할 때 뭘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자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담을 수가 있다. 이 얘기가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미리 갚을 수 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경우에 따라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거의 출제 이슈가 안 돼요. 해서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고 나중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는 지문이 시험 지문에 하나 나옵니다.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23회 때 구성이 됐었고 29회인가 28회 때 한번 다시 구성이 되는데 지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개를 다 소화한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실 것. 그저 정확하게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3개든 2개든 뭐 4개든 간에 정확하게 뭐라도 하나 알고 있어야지 답을 골라가는 것이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요. 시험 지문에 이상 하나씩 2개씩 뜨는 거 전혀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민법 과목 할 때 또 학개론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1분 안에 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1분 안에 한 문제 푼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약 간단한 주제가 나오게 되면 짝짝짝 이런 식으로 15초, 20초 안에 풀 수 있어야지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조건 기한 얘기는 사실은 문제가 너무 문장 구조가 단순해요.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자 다시 갑시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자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게 되면 어떻다?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라는 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 해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가장 기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정기 효능이라고 하는 거 거의 문제의 대부분이고 불법 조건 얘기할 때는 항상 조건만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게 되죠. 그래서 조건만 무효가 된다. 자 사람 한 명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했을 때 조건이 불법 조건이거든요. 무효가 된다. 그럼 이제 빨리 100만 원 줘라. 조건 무효니까 100만 원 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률행위 전부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지 조건 자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해제 조건은 그저 자 디테일에 갈 거 아니고요.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기초적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해능이라고 해서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이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나머지는 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 정도 보셨고 자 기한 관련해서 자 정기예능 체크해드렸고 시기부와 그 다음에 종기부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게 그 유명한 장래효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를 한 사안에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 바로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 장래효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법률행위는 아까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장래효 영역에서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바로 문제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뒤를 봐야 돼.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무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그 뒤에 보니까 무효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외웠던 걸 생각을 해야 돼.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나머지 모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뭐가 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무효라고 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기성 조건이란 말은 중간에 안 들어가 있죠? 기성 조건이란 말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명제는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다시 의미를 새기면 안 돼. 의미를 새기면 꼬여버려요. 이 짧은 지문 자체가 뒤죽박죽 돼버린다고. 다시 갑시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돼 있었죠. 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외웠던 건 정기해능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라고 공부하셨단 말이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지문에서 무효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기성 조건이란 말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라고 외우셨다고.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무효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외운 게 뭐밖에 없으니까 기성 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성 조건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기성 조건이 없다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불성취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야. 아까 너 이번 시험에 평균 90점 나오면 청바지 하나 사줄게. 엄마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증여계약,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해서 정지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미 8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뒷뜰은 어떻다? 자, 청바지 사주기로 했던 건 다 나가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앞에 설명드릴 때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풀어. 마음이 얼마나 급한데 시험 볼 때는 마음이 겁나 급해. 다시 외우셔야 돼. 자,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것만 외우셨다고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르면 다 어떻다?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 그래서 무효라고 돼 있다고. 그럼 그 앞에 자 기성 조건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 기성 조건 없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건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케이스 파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가시게 되면 내가 100% 장담하는데 시험 볼 때 무너져 버린다고 막 꼬인다고. 지문이 짧으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아. 근데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해. 그래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옳고요.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단 유보. 지금 이건 공부 안 했어.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이야. 3번 질문. 자, 조건 성취가 미적인 권리 끄트머리 처분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고 했죠? 요 자체도 다 유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보셨고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성립된 때부터 발생한다. 틀렸죠? 정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다? 원칙적으로 장래돼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표 아니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이번 시험에 90점을 맞으면 휴대폰을 하나 사줄게 라고 했으면 이때 90점 맞았을 때 그때부터 다 휴대폰 사줄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장래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 소급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4번을 일단 틀리게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려야 되는 게 2번하고 5번인데 5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유보 약정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우리 판례에서 시험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이 아이야. 소유권 유보 약정에 있는 동산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정수기 케이스라고 제가 예를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수기 할부 계약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2만 몇천 원씩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은 3년 후에 어떻다? 소유권도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에 정수기를 갖다 놨다라고 할지라도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된다? 바로 할부업체, 이 정수기 공급하는 회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3년의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고요?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 사이에는 누가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해서 이 대금 지급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다? 바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가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 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90점 맞으면 뭘 해주겠다? 자, 청바지 하나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아직 중간고사를 안 봤어. 그러면 자, 청바지를 사달라고 할 권리는 아직은 어떻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상 권리의 소멸시효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2번 지문하고요. 자, 5번 지문 같은 건 그다지 썩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제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게 되는 것은 답을 잘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 1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효인 법률행위냐 또는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요거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등 기본적으로 장래효가 원칙이다 해서 4번을 답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주제 조건부 권리를 매매하는 것. 조건부 권리라는 건 아직은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사고 파는 것 그 자체도 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이슈 해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무효이다 나와 있죠. 앞을 읽으면 안 돼. 앞을 읽으면 개판돼 버려요. 해서 우리가 외웠던 건 뭐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요것만 외우셨죠? 정기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거나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정기해능 없애야 돼.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 안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무효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조건 기한 파트가 지문도 더럽게 짧아. 근데 실제 수험생들이 이걸 갖고 경우에서는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면접 칠 때 밖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험을 볼 때는 이게 멘붕이 와버린다고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뇌가 회로가 막 꼬이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확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를 거의 못 맞춰. 자, 지금 그래서 일단은 답은 1번 뽑아놨죠? 그래서 나머지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뒤에 송발 주제인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제주도 사는 사람 보고 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편지가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서 자 이렇게 내 토지를 사시오라고 제주도 있는 사람한테 청약을 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 내일쯤 편지가 도달한다. 근데 오늘 저 오후에 그래서 1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닥치고 어디로 가야 돼? 제주도로 빨리 가야 돼. 가서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편물을 탈취를 해야 돼. 그게 넘어가면 어떻다? 도달해 버리게 되면 그대로 그 청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덜컥 이렇게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다? 자기는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된다. 즉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자, 어떤 회역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사의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 있어서 강박행위가 아니다. 모르시겠죠? 그래서 옳은 편이에요. 왜 이게 옳은 줄 아세요? 1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 옳은 거야. 1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 옳은 거라고요. 해서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뭘 느껴야 돼. 시험 지문 중에서 한 3개 정도 알면은 그냥 답 고른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상한 판례 지문을 툭 던져놓고 나서 한번 죽어보시오. 이렇게 구성하면 공부를 너무 또박또박 하게 되면 뒤져버립니다. 이거에서 외운다고. 이거 시험에 나올까봐 또 외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워도 외울 게 많아.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16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왔어. 그럼 얘가 다시 나오려면 앞으로 어떻게 돼? 또 16년의 세월이 흘러야 될지도 몰라. 답이 아닌 것을 쫓아가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지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서 의사표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 답 안 됩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계약을 체결해 놓고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해제권이라는 것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우편함을 아예 때려 부셔버렸네? 부재중 사람 없음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다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여 둠으로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제도. 이게 세법에서 한번 나오죠. 세법에서 공시송달 분곤이라고 해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가 어떻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했게 되면 14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의사표시할 때도 공시송달 얘기는 거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농취증. 자, 이게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거 좀 이따 이제 외워야 될 주제 중에 하나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게 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농지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매도 청약을 합니다. 야, 내 농지를 사라 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청약을 하니까 을이 덜컥 어떻다?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이거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케 줄 의무를 지게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케를 안 해준다. 이유 없이. 그러면 이제 을은 해제하고 갑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계약이 완성이 됐는데 갑자기 망할 놈이 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에 이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청약을 해. 등기 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병과 병한테 파는 게 더 남는 장사니까 병한테 팔고 싶어. 그래서 병한테 파는데 그러면 이제 을은 뭘 할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는 거야. 야, 우리가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게 농지법에서 공부를 합니다.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 말고 다른데 2차에서 필요한 개념 농취증이라고 하는 게 수허 신경 외우셔야 되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전용 신고를 했을 때 경매에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건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사람이 시구 운명장한테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 당연히 이것도 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자, 이때 농취증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게 좀 특이한 주제. 나중에 법률행위 총설 파트에 논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알아야 될 주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답이 됐던 거 이 주제하고요. 나중에 바로 농취증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 두 개가 출제 이슈. 나머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요 정도. 해서 이 문제 답은 뭐라고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1번에서 다시 기억할 게 뭐라고요? 정기 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정기 해능 들어가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래서 지문을 볼 때 읽으면 안 돼. 뒤를 봐야 돼. 우리가 그저 외운 거 뭐밖에 없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만 외운 거야. 그러면 정기 해능이 아니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제가 지문을 보실 때 뒤를 가능하면 뒤를 보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공부 뒤지게 해놓고 이 지문을 처음부터 읽게 되면 꼬여버려요. 저도 그래도 훨씬 뭐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딱 보잖아요. 사람 마음이 급하면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꼬여. 뇌가 막 꼬이면서 개판이 돼버려. 그래서 그때 정신 다시 차리고 다시 뒤에부터. 그러면 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훈련, 공부하시는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뒤에부터 또라이 같아 보이죠. 내가 봐도 그래, 또라이 같아 보여.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없으니까 뭘 집어 던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 하나 부러졌어. 하도 두들겨가지고 그만 좀 자라고. 어떤 오전빨에 어떤 분이 요거 베일 갖다 주셨어. 너무 짠해 보니까 누가 돌면 요따가 요거 누르라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집으로 퇴근해. 수업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못 눌렀다가 큰일 날 뻔해가지고 그냥 계속 두드리게 패야 돼. 다시. 자, 정기 해능. 욕심 부리시면 안 돼. 그냥 알고 있는 게 답이 되니까 이렇게 가셨고 1번, 5번이 주요 쟁점. 그 다음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같은 문제 같은데 무효이다 나와 있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기 해능 없어야 되죠. 가볼까요?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 아까 똑같은 문제인가요? 편집이 다 같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조건부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채무 면제인데 오타가 있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어떻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로 중요치 않고요. 2번 지문요. 자,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기 해능 없어야 되죠. 정기 해능이 없으면 어떻다? 무효. 그럼 볼까요? 정지 조건부. 그 다음에 불성치라는 게 불능이라는 얘기죠. 기성 조건 아니잖아. 조건이 이미 성취가 돼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감 잡으셨죠? 무효이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기나 해능이 없어야 돼. 어떻다?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정기 해능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게 거의 공식처럼 나와야 문제 풉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옳은 표현.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라고 했을 때 사람 죽여주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정기 해능 얘기하고요. 제가 따로 설명드렸던 게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련해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얘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에 따르게 된다. 이 얘기는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래요. 다만 예외적으로 없다. 소급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냥 쌩까면 돼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증명 책임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의미 없습니다. 고지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너 이번 시험에 90점 넘으면 평균 90점 넘으면 자, 청바지 하나 사줄게. 엄마가 약속을 했어. 공약을 했어. 그러면은 애가 와서 성적표를 엄마 얼굴에 확 집어 던지면서 애따 90점. 이거 보여줘야죠.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성적표 안 보여주면서 어떻게 빨리 옷 사달라고 칭얼대면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 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바로 자,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어떻다? 바로 자신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중요치 않아 해서 지금 다시 여기서 문제 핵심 이슈 2번, 3번 여기 무효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불법 조건 관련한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이건 법률행위
효력, 소멸이라는 것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제 조건.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자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유치형을 낸다고 정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뭐라고요? 소멸하게 된다.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요. 별것도 아닌데. 해서 발생하는 게 뭐가? 정지 조건. 그러면 소멸하는 것은 뭐가 된다?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해서 이건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아까 유명했던 23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30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 제가 이건 이 지문을 막 외워. 왜 외우냐면 23회 때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꼬마애가 한 20몇 살, 21살짜리 애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올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걔 보고, 자, 나이가 어리니까, 야, 이 새끼야, 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뭔 얘기냐면, 수험생들은 봤을 때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위주로 몰빵해야 돼. 왜 나머지 내용은 간단하니까 대충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해 들어도 이게 아리까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게 어렵고 하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은 불길한 예감이 된다. 그래서 그 아이 보고 했던 소리, 제발 생각하지 마라. 너는 생각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해서 진짜예요. 수험생이 제일 크게 빠진 함정이 기출문제 해설해 주게 되면요. 좀 엽기적인 판례 있죠. 엽기적인 지문 있죠. 그거 위주로 막 밑줄 긋고 외워. 해서 이거 몰라도 돼. 자,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끄트머리 무효로 한다. 나와 있죠? 무효로 한다 나와 있잖아요. 끝만 보기로 했잖아. 내가 다른 거 뭐 내용을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끝을 보자. 그럼 무효 가면 그 앞에 정기, 해는 없어야 되죠? 정기, 해는 없어야 되죠? 외운 게 몇 개 없잖아요. 정기, 해는 이것만 뒤지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자 조건이 자 지금 법률하기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 이걸 우리가 불능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그것이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자 정능 아니죠? 자 그러면 자 정기 아니죠? 정기가 아니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면 무효로 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기나 해능이 없으면 어떻다? 이것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말 더럽게 어려워. 정지 조건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기성 조건만 없으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되셨죠? 되셨죠? 결코 쉽지 않아요. 막 읽어가다 보면 이게 헷갈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명제를 갈 때는 무조건 뒤만 보는 거야. 무효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냐. 근데 제가 정기해는 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이걸 외우자고 그랬어. 이걸 외우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외우기 짧아서. 무효 4개를 외우면 골치 아프니까 정기해는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자, 요거 옳은 표현. 답 3번 되는 거죠? 정기 아니니까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4번 지문요. 자, 불확정한 시기를 이행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행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모르는 게 만수무강이 좋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럼 4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3번이 맞으니까 3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라고. 이걸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 작살나요. 지금 정기해는 것도 헷갈릴 수 있겠다고 나중에 가면은. 아니, 이거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문 짧게 나오는 문제에서는 마음이 훨씬 급해져요. 이건 빨리 맞춰야 된다는 불안감.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제 수험생들과 얘기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조건 기한이야.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풀어.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그 얘기는 정기에는 이거 세팅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상계 의사표시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시기, 조건, 기한의 일종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원래 조건이나 뭐는 자 기한 붙일 수가 없다가 돼야 됩니다. 상계, 퉁치자라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 상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키지만 아까 우리 나왔던 지문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채무 면제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어떻다? 자,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명제가 있었죠?
다시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케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한이나 또는 조건이라는 건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자, 이 문제 가십시다. 자, 다시 답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 중에서 알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3번 이거밖에 없어. 1번하고 3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돼. 근데 어려운 게 2번도 어렵고 4번도 빨리 하나 나와 있고 5번은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답은 겁나 쉬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중개사관에 재수생이 더럽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알아. 딱딱 들어보면 알아. 저거 아는데 시험 문제를 답을 못 풀어. 왜? 이상한 질문 나오니까. 그 얘기는 답이 어떤 것이다 라는 선입관이 없어서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안 돼. 운전면허 딸 때 말입니다. 실기 주행한다 하십시다. 주행을 가는데, 불이, 그 신호등 불이 파란색이다가, 주황색이다가, 빨간색이다가, 한 1초 정도 계속 바뀌어.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이다, 주황색이다,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1초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경찰서에 연락해야지. 신호등 고장났다고 신고해줘야지. 아니, 이게 제3자가 보면 어머 신호등 고장났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운전대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안 보인다고. 출발하려다가 갑자기 주황색 멈추고, 그럼 빨간색 다시 멈추고, 이게 개판이 돼버려. 그 안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 밖에 안 보인다고요.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신호등 고장났네 라고 보이는 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고 수험생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막 정신없이 나온다고. 그래서 답을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정기 해능은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살 붙이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아까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볼 때 이런 것들 막 흔들어 놓을 거야, 위아래.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다음 중 아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 가셔야 돼. 안 그러면 여기다 이것도 못하는데 이 판례 몇 개 살을 붙이고 등등등 하게 되면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공부가 나중에 즐거워져. 그래서 개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조건, 기한 등에 관한 설명. 자, 아까 볼까요? 자,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해야 되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까 문제랑 거의 똑같네.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하는 거죠? 이제 효력 소멸하는 거죠? 그죠? 이 문제, 그러니까 30회 문제하고 29회 문제는 두 개를 바꿔치기해서 내고 있다고. 지문 번호 똑같잖아요. 바꿔치기해서 내는 거 보이시죠? 다시 29회 때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죠? 근데 잃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고, 30회 때 지문에서는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죠? 이런 것들은 유치하기 때문에 답이 아니야.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 자, 그래서 다시 29회 때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용어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멘붕 올까봐 한번 설명드렸던 주제. 3번. 자, 기한의 도래가 미적인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없다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죠. 기한부 권리, 조건부 권리라는 것도 다 처분하거나 담보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조건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해제 조건이면 점점점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정기 해능 없어야 되죠. 정기 해능만 아니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우리가 외웠던 것은 뭐야? 정기 해능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였었고 이 아이는 뭐라고요? 바로 자 볼까요? 무효. 그래서 해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죠. 그러면 얘는 정기 해능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답이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뽑았죠? 계속 경우예요. 근데 결국은 정기해능이라는 이 틀을 갖고 문제를 접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정기해능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나머지 모르면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공식에 대입을 해버려야 된다고요. 어디서 시험 문제 답을 뽑는지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5초, 3초 만에 딱 이 의미를 새겨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게 안 보인다고 계속 읽는다고 헛바퀴 돌듯이.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장래대서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기억을 해야 돼. 정기해능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좀 오래전에 24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전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를 다 엮어서 한 문제로 구성을 한 거예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통정허위.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무효 이렇게 하는 거죠? 무효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갈 때는 법률의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냥 무효지. 그냥 기억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이게 이제 지금 법률의 효과가 확정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적 무효이거나 또는 유동적 유효이거나 이런 게 어떻다?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이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두 번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 우리 계약의 무권 대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아빠가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아빠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좀 애매해. 자, 볼까요? 강박,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하죠? 일단은 유효하죠? 근데 얘는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정 추인, 제척기간 도과 이런 게 아닌 바에 어떻다? 이것은 유동적 유효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하게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자체는 일단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따라서 이런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를 처벌하는 법률. 당연히 이건 유효죠? 유효죠? 아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조건부 권리를 처벌하는 것은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 이게 아직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정수기 할부 판매 내가 샀다고 3년 할부금 내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3년 할부금 완납을 조건으로 해서 자, 그게 정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거였죠. 이렇게 자, 디귿번하고 미음번. 이게 법률 행위로서 효력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 근데 쫓아가실 필요 없어요. 24회 때 문제고요. 이런 문제 구성하게 되면 거의 못 풉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뭐냐면 아는 거 확실히. 자, 무효죠? 기억부는 제거해야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도 제거해야 돼. 니은번 제거해야 돼. 이거 확정적 무효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제거하면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처럼 제가 설명을 드려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유형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고,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잠시 끌었다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